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네, 토트넘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졸전 끝에 웨스트햄에 패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를 만나면 훨훨 나는 이유가 맨시티는 뒷공간을 내주고 더 강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뒷공간이 좀 더 자유롭게 열리게 되는 거고요. EPL 9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전술을 보시면 오늘 완벽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 라인까지 적절한 라인 간격을 갖추고 토트넘한테 절대 덤비지 않았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게 뒷공간을 털리지 않겠다는 전술로 보여줬는데요. 현재까지 리그에서 토트넘이 넣고 있는 9골 중에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이 4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50%가량의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은 손흥민을 막겠다는 전술을 갖고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뒷공간이 열리지 않자 모우라와 손흥민을 중앙 쪽으로 좀 더 공격할 수 있도록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손흥민과 모우라의 히트맵을 보시면 손흥민과 모우라의 경기 중 히트맵이 유독 중앙 쪽으로 많이 찍혀있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을 데리고도 상대 전술의 속수무책인 누누 감독, 손흥민 선수가 과연 누누 감독의 휘하에서 괜찮을런지 EPL 9라운드 경기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술적으로 웨스트햄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웨스트햄에 당한 전술적 패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누 감독이 들고 온 전술은 오늘 웨스트햄에 먹히질 않았습니다. 오늘 토트넘과 웨스트햄 9라운드 경기에서 역시 모든 토트넘 팬들이 예상했던 바와 동일하게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 모우라의 삼각편대와 함께 은돔벨레가 공미를 쓰고요.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포백을 보호했습니다. 레길론, 다이어, 로메로, 에메르송이 포백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사실상 토트넘의 주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리그 하위권인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의 풀백인 레길론과 에메르송이 공격 가담을 통해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좀 더 공간을 창출하여 뉴캐슬에게 승리를 가져왔던 토트넘이었고, 토트넘은 이를 웨스트햄전에서도 그대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에는 이런 공격 루트가 잘 먹히지 않았죠. 두 팀 모두 굉장히 침착한 경기를 펼쳤고 들이박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누누 감독의 전술적 컨셉은 자리를 딱 잡아놓고 웨스트햄이 빈틈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카운터 어택을 노리겠다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누누 감독의 오늘 경기 컨셉은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웨스트햄은 토트넘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았고 삼성 간의 라인을 딱 맞추고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뒷공간을 털리는 일도 없었고요. 사실 전반전은 두 팀이 탐색전을 펼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에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은돔벨레와 케인의 헤딩슛이었는데요. 두 팀은 역시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각각 6, 7위를 기록했던 팀이고 이번 시즌 9라운드 이전까지 토트넘 5위, 웨스트햄은 7위에 랭크된 팀이기에 아주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웨스트햄이 들고 나온 경기 컨셉에 완벽하게 휘말려 들었고 결국 세트피스로 골을 먹히며 웨스트햄에 패했습니다. 2020년부터 세트피스 골이 가장 많은 팀이 웨스트햄이며 올 시즌만 해도 세트피스 3골을 득점하고 있는 팀이 웨스트햄이었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전술이 잘 발달해 있는 웨스트햄인데 역시나 토트넘이 세트피스에 당했습니다. 71분에 안토니오에게 결국 세트피스로 웨스트햄에 골을 먹혔죠. 웨스트햄이 진짜 세트피스에서 강하긴 합니다. 물론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약한 면도 있지만요. 그리고 경기를 지고 있는데 역시나 은돔벨레는 은돔벨레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인기 드립에 볼을 뺏기는 플레이도 보여줬었죠. 웨스트햄이 한 골을 넣은 이후에는 촘촘한 두 줄 수비를 통해서 토트넘이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질 않았습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볼을 배급할 수 없을 만큼의 공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결국 경기가 끝나게 되었고 누누 감독의 지도력에 또다시 많은 팬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우리가 실점한 방식을 제외하곤 난 우리가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볼을 점유했고 경기를 통제했으며 기회를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나 후반전에는 단 한 개의 슈팅도 때리지 못한 토트넘이었는데요. 최악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후반전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누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이 박스 안에 숫자를 많이 뒀다.
공간이 부족했고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넓게 공을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선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말이죠. 참으로 답답한 인터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술적으로 다른 변화를 꾀하던가 다른 루트를 찾았어야 하는데 손흥민과 모우라를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막혔다면 또 다른 선택지를 찾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피테스에 패배하고 그 다음엔 EPL 9라운드 경기에서 웨스트햄에 패했죠. 토트넘 입장에선 두 경기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졸전이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은돔벨레는 뉴캐슬전에서 날았던 은돔벨레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의 철벽 같은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선 미드필더에서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패스가 필요했는데 은돔벨레도 창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토트넘이 창의성이 부족했다라는 질문을 누누 감독에게 했는데요. 누누 감독은 아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며 자신의 전술적 패배 요인을 반박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누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 모우라를 향한 패스가 부족한 것에 대해 팀의 균형이 필요하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선수들은 팀에 필요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공격수들과 풀백들의 충분한 창의성이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결과만큼이나 답답한 인터뷰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웨스트햄과의 12번의 맞대결에서 5골에 7도움을 올리며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는 꼭 만들어내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저희도 경기를 보는 내내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다 할 패스가 오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답답할 따름이죠. A매치 경기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골을 넣으며 누누 감독을 구렁텅이에서 살려줬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죠.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누누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할 당시부터 과연 토트넘을 잘 이끌어갈 만한 감독인지 토트넘에 어울리는 감독인지에 대해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요. 계속해서 리그에서의 졸전에 누누 감독에겐 시간이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챔스 진출권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에게는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승점을 단 1점도 추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나 파라티치 단장이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토트넘이 이런 졸전을 손흥민과 케인, 리그의 최고의 공격수 둘을 데리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누누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4일 밤에 치러진 EPL 9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졸전 끝에 웨스트햄에 패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은 누누의 전술적인 패착이었다는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드렸고요. 과연 카라바오컵에선 다른 경기력을 볼 수 있을지 28일 치러지는 카라바오컵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